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스프링 리액티브 웹 애플리케이션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진행할 스프링 리액티브 웹 애플리케이션즈 강의는 제가 수업을 진행한 RxJava 강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RxJava 강의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진입장벽에 올라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면, 이번 강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리액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를 연이어서 진행하는 이유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델이 개발자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 MVC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잘 개발하고 있는데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개발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프링 리액티브 웹 애플리케이션즈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리액티브 시스템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이 기술이 좋아 보이고 남들이 많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액티브 세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리액티브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어렵지 않게 이해되도록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액티브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반응을 하는 이란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의 지시나 농담 이야기 등의 맞장구를 잘 쳐주는 직원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 저 친구 참 리액션이 좋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의 리액션이 바로 반응을 의미합니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은 윗사람의 얘기에 반응을 바로바로 잘 하는 그런 직원을 의미를 하는데요. 리액티브 시스템, 즉 반응을 잘 하는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을 잘 해서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리액티브 시스템입니다. 반응을 잘 하기 위한 리액티브 시스템의 설계 원칙은 리액티브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반응을 잘하기 위한 리액티브 시스템의 설계 원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이 바로 리액티브 선언문인데요. 자, 영어로 된 문장들이 길게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리액티브 시스템의 설계 원칙 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티브 시스템의 첫 번째 설계 원칙은 바로 responsive인데요. 이 responsive는 응답성인데요. 시스템이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때 응답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resilient인데요. 바로 회복성을 의미를 합니다. 리액티브 시스템에서의 회복성은 시스템이 장애에 직면했을 때 응답성을 유지한다면 회복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엘라스틱인데요. 이 엘라스틱은 탄력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workload는 작업량인데요. 작업량이 다양하게 변화할 경우에도 응답성을 유지한다면 탄력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메시지 드리븐인데요. 리액티브 시스템은 비동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의존하여 루즈 커플링, 느슨한 결합이죠. 느슨한 결합과 아이솔레이션, 격리성이죠. 그리고 로케이션 트랜스페어런시, 위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리액티브 시스템의 설계 원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놈입니다. 자, 메시지 통신을 이용을 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이 탄력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responsive, 빠른 응답성, 다시 말해서 반응을 잘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시간이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리액티브 선언문에서 살펴본 4가지 원칙을 잘 반영한 리액티브 시스템은 높은 응답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탄력적이고 유연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리액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리액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모델이 바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RX 자바 강의 시간에는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 원문을 가지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별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특징인데요. 먼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소스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데이터를 전파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퍼블리셔 쪽에서 데이터를 전파를 할 테고요. 서브스크라이버가 전파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선언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실행할 동작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목표만 정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껏 배워왔던 프로그래밍의 방식은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인데요. 이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은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과 다르게 구체적인 동작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8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주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만 봐서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명령형 프로그래밍 코드와 선언형 프로그래밍 코드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령형 프로그래밍 코드의 예시와 선언형 프로그래밍 코드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for문이나 if문을 사용한 전통적인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의 코드입니다. 6개의 숫자 리스트를 입력으로 전달받아서 for문에서 루프를 돌죠. 그리고 6보다 큰 숫자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즉 홀수이죠. 6보다 큰 숫자 중에서 홀수인 숫자들의 합계를 for문과 if문을 사용을 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입력으로 리스트를 전달받는데 여기서는 자바 8에서 도입된 스트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코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예시를 들기에는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자바 8에서 도입된 스트림을 예제 코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입력으로 6개의 숫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for문이나 if문 같은 이 전통적인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의 코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터 메서드 그리고 map to int 메서드, 이 sum 메서드와 같이 체인을 형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필터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합계를 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을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래밍의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익숙한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 이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의 코드를 사용을 할 때도 익숙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드를 짜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 리액티브 스트림즈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리액티브 스트림즈라는 녀석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자, 리액티브 스트림즈란 무엇일까요? 자, 리액티브 스트림즈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표준화한 명세입니다. 저희가 이전 자료에서 리액티브 시스템의 선언문을 잠깐 살펴봤죠. 그 선언문에 보면 리액티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설계 원칙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리액티브 스트림즈에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표준화하기 위한 명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GitHub에서 리액티브 스트림즈에 대한 명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4가지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퍼블리셔 인터페이스입니다. 퍼블리셔는 데이터를 통지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스크라이버.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퍼블리셔 쪽에서 통지한 데이터를 구독하는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스크립션은 구독 자체를 정의해 놓은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프로세서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프로세서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표준화한 명세가 있으면 이 표준화한 명세를 구현한 구현체가 있겠죠. 자, 리액티브 스트림즈를 구현한 구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진행한 RX 자바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자바 9부터 지원을 하는 플로우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 스트림즈라는 구현체가 있고요. 그리고 리액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RxJS나 RxScala, RxAndroid 등의 리액티브 확장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구현체 중에서 저희는 앞으로 리액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액티브 시스템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개념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모든 강의의 키워드를 학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티브 시스템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블로킹 I/O 방식과 넌 블로킹 I/O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프링 MVC 방식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여태껏 진행을 해왔다면 저희는 블로킹 I/O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로킹 I/O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블로킹 I/O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넌 블로킹 I/O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